요즘 착한 투자라는 말 정말 많이 듣잖아요. ESG 투자 같은 거요. 이게 정말로 지구를 구하는 가장 똑똑한 방법일까요? 오늘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의 녹색 미래를 진짜로 만들어가는 주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더 다를지도 모르거든요. 자,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깨끗하고 푸른 미래를 만드는데 내 돈이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당연히 하시겠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세요? 맞아요. 소위 더러운 에너지 기업, 석유 회사 같은 곳들은 피하는 펀드를 고르게 되죠. 그게 바로 ESG 투자의 기본 아이디어잖아요. 내 돈으로 좋은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믿음. 아주 합리적이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회사들이 사실은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핵심 기술을 발명하고 있다면 어떡하죠? 데이터가 바로 그걸 가리키고 있다면요? 와, 이거 완전 반전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배경부터 좀 짚어볼게요. 이 녹색 투자라는 게 그러니까 ESG 투자가 얼마나 커졌는지부터 알아야 하거든요. 이게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유행 같은 게 절대 아니고요. 이제는 금융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됐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와, 9조 달러. 이게 2019년 미국 한 나라에서만 지속가능 투자라는 이름으로 굴러가던 돈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당시 미국 전체 운용 자산의 20%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우리들의 선한 마음이 이제는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메인스트림이 된 거죠. 그럼 ESG 투자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사실 그 전략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이에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기업들한테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점수 높은 착한 기업에는 돈을 몰아주고 반대로 점수 낮은 나쁜 기업, 예를 들면 화석연료 회사 같은 곳에서는 돈을 빼는 거예요. 어때요? 아주 명쾌하고 설득력 있지 않나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진심으로 더 푸른 미래에 기여하고 싶다면 그냥 착해 보이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죠. 진짜로 녹색 혁신을 만들어내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단서를 한번 따라가 보죠. 마치 탐정처럼요. 우리가 찾은 핵심 단서가 뭐냐? 바로 녹색 특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ESG 점수 같은 건 사실 좀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평가 기관마다 기준도 다르고, 하지만 특허는 다릅니다. 이건 실제 기술 개발의 결과물이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예요. 어떤 회사가 진짜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이 중요한 녹색 특허, 도대체 누가 제일 많이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알던 ESG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아주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세요. 자, 이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제너럴 일렉트릭, 포드.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11위 엑슨모빌, 18위 쉘, 27위 BP. 어떠세요?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ESG 펀드들이 더러운 기업이라고 딱지를 묻히고 가장 먼저 기피하는 그 대표적인 석유, 가스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전 세계 녹색 특허 보유 순위 상위권에 이렇게나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꼬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특허 개수가 많다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차트는 각 기업이 전체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예산 중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녹색 기술에 쏟아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다른 산업 평균이 약 8.3%인 반면에 에너지 섹터는 무려 22.25%입니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치죠. 이건 그냥 취미로 몇 개 해보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 혁신의 방향성 자체를 녹색 미래로 잡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결국 이 연구 논문이 내리는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석유, 가스, 에너지 생산 기업들은 미국 녹색 특허 환경의 핵심 혁신가들이다.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기업들이 사실은 녹색 혁신의 주인공이었다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에이, 그거 그냥 숫자만 많은 거 아니야? 회선 이미지 좋게 만들려고 보여주기 식으로 낸 특허일 수도 있잖아.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은 한 단계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바로 특허의 질을 따져본 거죠.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에너지 회사들이 낸 녹색 특허는요, 그냥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훨씬 뛰어났어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다른 특허들이 이 특허들을 얼마나 많이 인용했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학교에서 중요한 논문일수록 다른 논문에서 계속 인용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에너지 회사들의 특허가 훨씬 더 많이 인용됐다는 거죠. 그만큼 기술적으로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고, 심지어 전체 특허 중에 상위 5% 안에 드는 소위 블록버스터급 혁신일 확률도 훨씬 높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중요하고 영향력 있고 퀄리티 높은 녹색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당연히 보상이 뒤따라야겠죠? 그런데 그 보상이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더 낮은 ESG 점수였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대한 모순의 심장부죠. 이 역설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첫째, 데이터를 보니까 새로운 녹색 특허는 ESG 점수가 낮은 기업에서 나올 확률이 더 높았어요. 둘째, 이게 진짜 기가 막힌데요. 에너지 회사가 고품질 녹색 특허를 하나 낼 때 받는 ESG 점수 가산점이 다른 산업회사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셋째, 반대로 에너지 회사가 아닌 곳에서는 녹색 특허를 내면 점수가 팍팍 올랐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ESG 평가 시스템의 목표가 녹색 혁신을 장려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혁신을 이뤄낸 기업에게 오히려 페널티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엉터리 같은 평가 시스템이 그냥 점수 노름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점수가 결국 실제 돈의 흐름을 결정하니까요. 그럼 이제 진짜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돈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흐름이 완전히 왜곡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와는 정반대로 자본이 최고의 녹색 혁신가들로부터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연구 결과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소위 녹색 펀드라고 이름 붙은 상품들을 뜯어보니까 에너지 회사 주식을 아예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요. 가지고 있더라도 정말 코딱지만큼 아주 적은 양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 전체 비중에 비해서도 차계적으로 에너지 기업들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거죠. 혁신의 주인공들을 왕따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의 아주 본질적이면서도 꽤나 불편한 지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사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녹색 투자를 하는 바로 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배제하는 기업들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많고 가장 퀄리티 높은 녹색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둘 사이에 정말 거대한 단절, 엄청난 미스매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진들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예요. 과연 특정 산업을 그냥 나쁜 놈으로 딱지 붙여서 배제해버리는 전략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더 푸른 미래를 만드는 최선의 방법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들이 가진 엄청난 자본과 기술력을 녹색 혁신으로 이끌도록 당근을 주면서 보상하는 시스템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데이터를 통해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